자,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TV 김민준 TV의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CPI 호재 제대로 누려라. 국내 증시는 이 섹터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컨텐츠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화요일이 좀 돌아왔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신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CPI가 이제 가이던스가 훨씬 잘 나왔죠. 우리가 7.9에서 8.1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숫자 7.7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분명히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맞다는 거를 확정적으로 단언까지는 아니지만 연준의 결과물이 맞았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해가지고 약간 긴축 발작 우려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연준은 성공을 거뒀단 말이죠. 그리고 지수는 가파르게 상승.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올렸지만 쌍바닥 찍고 나서 결국은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이 주가가 오르는 요소에는 마지막 퍼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은 달러 인덱스다 말씀을 드렸어요. 달러 인덱스의 단기 하방 낙폭이 107불과 108불이었습니다. 현재는 106불까지 내려왔어요. 다음 라인이 이제 104불 라인인데 일단 제 주관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다루겠지만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하락표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환율이 이제 결국은 궁금해지는데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환율이 지금 1317원입니다. 8원이 내렸어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모습으로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낙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실시간 환율이 1200원대 진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늘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넘어가는 찰나였거든요. 제가 유튜브 콘텐츠에도 매번 말씀드렸듯이 낙수효과, 전효과가 나오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때까지 조금 인내심을 갖고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 600명 그 구독자 달성 이벤트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때 제가 HK 이노웨인과 현대 두산 인프라코를 추천드렸는데 종목이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매도 시점까지는 말씀 못 드리면 잘 그거는 매도를 하시고 우선 다시 돌아와서 글로벌 시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지금 추세가 자 업종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생각보다는 보합권 2480선에서 조금 마무리됐어요. 그렇게 막 단기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0.23% 그냥 5일선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갔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생각보다 좋았어요. 2.11%. 그러면 자 CPI가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잘 나왔고 연준의 스탠스가 맞아가면서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는 징조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기 침체 국면 사이클이 나오고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고용지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제가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안에 내막을 좀 살펴보면 약간 코로나로 했던 닫았던 국경에 밀린 비자들 또 계약직들 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미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CPI 위협 발표가 됐는데 11월과 12월에 산타랠리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때 어느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선은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어디가 좀 이어졌는지가. 오늘 우선은 첫 번째 SDI 모습을 보고 계신데 오늘 SDI가 5%가 빠졌습니다. SDI가 나빠서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오늘 SDI의 일일 수급 모습인데 외국계하고 외국인에서 대거 팔았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상당히 수급이 좋았었는데 보시게 되면 오늘 금액으로 지금 1762억 원을 팔았어요. 1762억 원. 상당히 많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갔어요. 그렇죠? 1794억 원. 저는 이걸 보고 뭘 느끼느냐. 결국은 개인들이 21선 반등을 노린다는 거거든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오늘 외국인들이 1760억 정도를 팔았는데 개인들이 1790억 정도 다 받아갔다는 소리예요. 과연 이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면서 속도 조절을 안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냥 눌림목 조정이냐? 100% 속도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 적어도 주가는 오를 수 있지만 공매도를 보시면 아시죠. 외국인들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공매도 평균 단가를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60만 원대, 58만 원대 쳤어요. 결국은 삼성 SDI가 올라가는 걸 좀 막았다면 지금은 공매도 량을 보게 되면 평균 단가를 보게 되면 73만 5천 원, 73만 3천 원, 73만 9천 원, 75만 원대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액도 결코 작지 않아요. 오늘 공매도 수량이 5만 8천 주. 그리고 공매도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게 421억 원을 쳤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받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세는 뭐 5일선, 11선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삼성 SDI로 스캘퍼를 할 건 아니잖아요. 주가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열어둬야 됩니다. 네, 밑으로. 그러면 어디가 좋았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네,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11선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21선까지 빠질 공산이 농후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매도량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62만 원대도 공매도를 쳤고요. 61만 원대도 공매도를 쳤어요. 오늘 59만 5천 원에서도 공매도를 쳤습니다. 364억을 쳤어요. 네.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이제 김민준 TV에서 얻어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결론적으로 공매도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못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제 건강한 조정을 하는 쪽이고 오늘 삼성전자를 볼게요. CPI 위에 어느 섹터를 공략해야 되냐 주제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5일선 키 맞추기로 가서 5일선이 밀리는 듯 했지만 아랫꼬리 달고 양봉 전환으로 마감했어요. 0.8% 마감됐습니다. 대장주가 0.8% 마감이 됐는데 반도체 후발 주자들이 어땠냐 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ISC입니다. 9% 올랐어요. 네. 결국은 다른 추세가 올라가는 섹터 공략을 안 하고 저가 매수 공략을 했다면 지지대가 정확하게 3만 원대지 않습니까? 3만 원대 좀 사서 기다렸다면 오늘 3만 5천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단 부근에서 61선에서 예를 들어 자기가 눌림목 매수를 했는데 주가 좀 빠졌어도 다른 섹터로 전이효과가 올 거를 생각했으면 굳이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죠. ISC만 그랬냐? 오늘 하나마이크론 15% 올랐고요. 심데코 코리아 서키트 6.47%, 대덕전자 오늘 4.2% 올랐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가 빠질 때 지금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환매 섹터, 저가 매수가 있었던 아직 그 중에서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섹터를 빠르게 순환매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다.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저는 원티어로 일단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좋았다 하면 오늘 좀 쉬었는데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졌어요. 우선 현대차 모습을 보고 계신데 현대차가 16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18만 원까지 거의 올랐습니다. 12% 정도가 올랐어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20만 원을 향해서 갈 공산이. IRA 감축법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 자체가 어찌됐건 미국에 공장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대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했을 거예요. 기존까지는 자동차가 아모그린텍이라든지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화신, 성우 하이텍 실적이 좀 좋아지고 모멘텀이 타는 소형 종목들이 왔다면 이제는 좀 대형주들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9만 원대 지금 지지대를 만들고 22만 원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기간 횡보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23만 원 후반대나 24만 원까지는 단급에 반등세가 써질 것 같고 기아도 추세선을 좀 이탈했었는데 이제 다시 반등세를 좀 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은 2%가 좀 빠졌고 자동차가 쉬어갔어요. 내일 뭐 또 반도체가 이어간다는 순환매를 측면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일 자동차가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2차 전지를 공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차라리 네옴시티나
제약바이오보다 못하다는 쪽이에요. 오늘 제약바이오를 마지막으로 좀 볼 건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삼바를 좋아하는 쪽은 아닌데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단지 고점이 좀 막혀 있는 그런 좀 답답한 국면이었는데, 어찌됐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5만 원까지 조정받더니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닥권에 있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모습인데, 셀트리온은 제가 이 김민준 TV에서 추천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났거든요. 17만 원대 추천을 해가지고 주가가 19만 3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AS까지 해드렸어요. 저희가 목표가를 셀트리온 추천할 때는 제가 정해드렸습니다. 20만 원 전후로 가면 정리해라. 지금은 목표가를 정해드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김민준 TV를 보면서 추천 종목이 나가면 소액으로 2, 300 정도 연습을 해보시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리딩은 김민준 TV를 통해서 방송국 이토마토를 거쳐서 와서 받으라고 말씀을 좀 올렸고, 그 다음에 저를 사칭하는 SNS 소셜 네트워크나 카카오톡이 많은데 저는 카카오톡이나 소셜 네트워크로 하지 않습니다. 다 제가 아니에요. 다 검찰 쪽이나 경찰 쪽에 신고를 방송국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오로지 결제는 이 위에 나가 있는 배너 상단에 김민준 TV 022128-3355나 010-7488-0245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결제를 받는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다시 셀트리온 들어가서 셀트리온 추세를 보시게 되면 조정은 한번 받았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중소형주들 반응이 어떻느냐. 오늘 ABL 바이오 모습인데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서 17,000원에서 2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9.5%대 반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무거운 녹십자 오늘 8% 올랐습니다. 결국은 가격 조정 끝나고 기관 행보 모습하고 저가 매수 섹터들이 더 메리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2차 전지보다는. 그리고 그 무거운 SK 바이오팜도 최근에 5만 원에서 75,800원까지 올랐습니다. 50%가 올랐는데 수급을 보면 수급이 완전 화려합니다. 이번 달 내내 외국인들이 샀어요. 보이시죠? 네. 2,990억, 299억을 담아갔습니다. 네. 300억 가까이를 쉬지 않고 샀어요. 조금 더 늘려보면, 자, 여기는 밑에는 수급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은 돈이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쉬지 않고 단가를 낮추러 들어가고 주가를 수급을 끌어다녀서 저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거의 V자 반등에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삼바처럼. 이제 8만 원 이상 갈 수 있냐. 이 부분은 이제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살펴보면 2차전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CPI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공매도가 있으면서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나 반도체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어떻습니까? 저가 매수와 더불으면서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하나 더 좀 말하자면 신재생 파트,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동국SC, 상강MT 이런 신재생 에너지 파트들도 거의 스탠바이가 다 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파트에서 중소형 종목이 좀 빠를 것이냐, 대형주가 빠를 것이냐. 하나 더 부차적으로 조금 한다면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들은 단기 반등세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는데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지 않나. 두산 현대,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주가 올랐어요. 7,000원대까지 찍고 올랐는데 8,000원까지 찍었는데 8,000원이 조금 넘어가면 슬슬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공산이 좀 커요. 네. 계속적으로 추세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4,200원부터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제가 봤을 때 CPI 이후에 연준의 불확실성 제거되었고 소비자 물가 내려가고 있고, 차라리 반도체 저가 매수나 자동차 그룹 저가 매수, 제약바이오 저가 매수, 내년에 제이프모건 헬스케어를 보면서, 아니면 차라리 우크라이나 기대감 재건 관련주, 아니면 친환경 신재생이 현재 구간에서는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월 12월에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것은 2차 전지가 아니고 2차 전지 좀 더 투자 관점이고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반도체나 자동차, 제약 바이오가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TV 김민진 TV를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어느 섹터로 공략을 좀 해나가야 될지 도움이 되시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화요일날 오늘 끝나고 나면 목요일날 또 이어집니다.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일 배우회선 다 끝나고 실시간 라이브 이제 평일에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많은 구독자들 오셔가지고 저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항상 좋아요, 알람, 구독 잊지 마시고 위에 상담번호 적어져 있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상담 받아가면서 오신 분들 다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계세요.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열려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되는 TV의 김민준이었습니다.